여행을 업되는 시간, 지구 인더 하우스 생각 환경. 생활 환경 신체 환경. 3 환경재배에 나선 지구인도 하우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봄이라서 그런지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오늘 좋아요. 스튜디오도 너무 분위기가 화사하네요. 다들 옷 보면 지금 약간 봄봄합니다. 그렇죠, 봄봄하죠. 오늘 치마가 너무 예쁘신데. 아쉽다. 진짜 와 너무 업무상 예쁘시죠? 진행하셔도 될 것 같은 오늘. 그러니까요. 네, 아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의 지구인스타는요, 출연하는 작품마다 정말 멋진 존재감을 자랑하시는 명품 씬스틸러십니다. 바로 배우 윤예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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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윤예희 씨가 저희 지구인더하우스에 출연해주신 이유가 여행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네. 아니 도대체 여행을 얼마나 다니셨길래 한 지구 반바퀴 돌았나? 네? 지구 반바퀴 돌았나? 네? 한 바퀴요? 많이 다녔어요. 정말 많이 다녔어요. Flowers smell better. Time passes much slower. The skies are bluer when I'm with you. Sun shines out brighter.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여행을 가면 책을 쓸 수 있지만 살아보면 책을 못 쓴다고. 그 뜻이 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여행을 잠깐 오면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괜히 좀 네네네. 뻐기고 싶고 막 이렇게 네네네네. 하고 싶다는 거지. 네네네. 근데 살아보면 그 자체의 경험이 몸속에 다 남기 때문에 굳이 뭐 나불나불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나불나불? 된다는. 좋아요. 나불나불 좋아요. 너무 파와 났네요. 아, 그러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은 정말 일상을 잠시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가져다주는 취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생각 환경의 주제 불편한 여행을 떠나라입니다. 기왕에 여행 떠나는 거 편한 여행 떠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가 떠나는 여행이 지구를 파괴하지는 않는지 환경을 오염시키지는 않은지 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에서 지속 가능한 여행을 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마음이건 몸이건 불편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데에 대한 이야기를 다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곳을 다녔는데 일단 여행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설레고 즐거운 일이에요. 바라볼 수 있을지 코로나가 상황이 좋아져서 지금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갈까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저는 여행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현지에서 조금 더 수월하더라. 이런 이제 팁을 조금만 공유하려고 지구인더하우스 신청을 했습니다.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네,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이 넘도록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해외여행의 수요가 아주 급증했다고 해요. 그야말로 뭐 빗장이 풀렸다. 분물이 터진다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공항으로 아주 쏟아지고 있죠. 한 달 동안 공항을 이용한 사람 숫자가 실제로 지난해에 3배가 넘는다라고 하고요. 해외여행 관련된 상품도 정말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오픈마켓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매출이 얼마가 뛰었느냐. 해외여행 상품 같은 경우에 16배 뛰었다라고 하고요. 항공권 비행기표만 해도 11배 넘게 매출이 뛰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엄청 올랐네. 폭발하듯이 아예 한국인들이 세계로 지금 튀어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게 실감이 되는 게 홈쇼핑에서 네네. 엊그젠가 한번 이 지중해 여행 상품이 한번 올라왔는데 네네. 그냥 그 파란 지중해 바다가 쫙 가고 싶다 펼쳐지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지갑에서 카드를 결제하고
싶겠다. 이 신랑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낚아채는 바람에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네. 진짜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여행 패키지가 1시간 동안에 무려 2,800여 건의 주문이 들어왔고요. 와. 그래서 그 주문 금액이 150억에 달했다고. 예? 와. 111.5초에 하나씩 나간 거예요. 요즘. 야, 대단하다. 도대체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게 언젠가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마지막 해외여행이 언제세요? 기억나시는 마지막 저는 해외여행?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2020년 네. 1월에 1월. 네. 결혼 20주년으로 괌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올만하다. 그런데 1월에 네. 코로나 첫 환자가 우리나라에 생겼어요. 맞아요. 그게 벌써 2년이 훌 넘었네요. 저는 코로나 바로 임박해서 짧게 후쿠오카 갔다 왔는데 그 다음부터 못 나가게 됐어요. 네. 좀 좀 더 있다 오실 거. 하루 갔다 오시는 거네요, 당일로. 아니요, 2박 3일 정도. 2박 3일. 2박 3일 가까우니까 2박 3일 좋아요. 그럼요. 하루는 조금 아깝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코로나19로 정말 오랫동안 일상이 멈춰 있는 동안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몹쓸 짓을 하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다녔던 여행에도 우리가 참 문제가 많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 떠나는 여행은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여행을 간다면 뭘 타고 가야겠죠. 네, 교통수단입니다. 네.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육로로 연결된 곳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환경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저게 뭐 큰 환경하고 상관이 있어 싶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가끔 보셨을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다 보면 이제 비행기 꼬리를 따라서 쭉 하늘에 무슨 흰 금을 그어놓은 것처럼 오! 비행운이라고 해서 구름이 생기죠. 네네네. 아주 가늘게 생기는 구름이 생기는 때도 있고 좀 굵은 구름이 생길 때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제트 엔진에서 워낙에 뜨거운 열기를 막 뿜어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열기하고 배기 가스 때문에 생기는 구름입니다. 이게 의외로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태양의 복사열이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구에서 열기를 가두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상당히 가속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겠다. 또 우리가 또 비행기가 단위당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가장 많은 교통수단이잖아요. 네네. 그게 어느 정도냐면 네. 이제 승객 한 명이 1km 이동한 거리를 타기 위해서 배출한 이제 이산화탄소량은 이제 285g 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잘 안 와닿잖아요. 전혀. 근데 이제 버스랑 비교하자면 버스 같은 경우는 1km당 68g 그리고 기차 같은 경우는 14g. 그러니까 차이를 보자면 버스보다 4배 정도 많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기차보다 20배. 기차 예. 그리고 또 우리 비행기로 멀리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양이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좀 그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는 노선이 어딜까? 어딜까? 어떤 항공산업의 본부장이 미국일까요? 아무래도 중국의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의 비행기가 되게 많이 날아다니는 구간이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왠지 거긴 아닌 것 같고 왠지 동남아 노선. 전 세계에서 비행기가 가장 많이 날아다니는 길은 김포공항에서 설마. 제주공항 가는 길입니다. 김포공항에서 설마. 제주공항 가는 길입니다. 진짜로요? 진짜요? 평년 같은 경우에 1년에 1,800만 명 이상이 그 구간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전 거기가 세계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노선. 쇼커스로 제일 많이 다닌다니. 그게 한국 사람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제주도라는 섬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예 제주도가 그냥 외부와 교류를 좀 덜 하고 살겠죠. 자기들끼리 알아서 대충 살겠죠. 네, 네. 그리고 제주도가 되게 가까이 있으면 뭐 다리를 놓든지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딱 애매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비행기 타면 한 1시간 정도 해가지고 딱 갈 만한 위치에 딱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비행기들이 가장 많이 날아다니는 길입니다. 와, 그런 여기는 거를 다르다. 생각을 하면 한국인으로서의 약간의 좀 사명감, 관심을 가지고 비행기를 그러네요. 개선하는 문제에도 한국인들이 좀 나서야 된다.
또 요새 재밌는 운동 생겼는데 스웨덴에서 생긴 거예요. 네. 스웨덴에서 뭐냐면 이제 플라이트 쉐이밍이라는 거예요. 플라이트라면 비행기, 쉐이밍이 뭐 부끄럽다, 그러네. 아니면 뭐 지적하다, 약간 네. 이런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비행기 타는 것을 조금 사람들한테 부끄럽다는 것을 약간 주기 위해서 그런 운동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더 기차를 타자, 약간 이런 운동이었는데 2017년에 생겼거든요, 스웨덴에서. 근데 그 결과가 2년 만에 그런 운항량이 지금 한 약 5% 정도 감소했고 기차 타는 횟수가 8% 네. 정도 지금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고민해봐야 사항 뭐가 있을까요? 저는 숙소에 대한 금액을 저는 최소화했어요. 왜냐면 그냥 잠만 자고 눈 뜨면 나갈 나가서 거니까. 지쳐 쓰러질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그렇죠. 들어서 또 잠만 자고 나가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작더라도 그냥 깔끔하기만 하면 됐었다 했었는데 저도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면 오래 있을 거니까 뭐 파리에서는 민박집에 있어 봤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좀 여자니까 보안이 잘 돼 있는 곳. 좀 동네가 중요하죠. 동네가 좀 안전한 곳, 뭐 이런 데를 많이 찾아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좋은 경험이었는데 이제 안데스 산맥 쪽으로 갔었을 때는 슬리핑백을 가져간 적이 있어요. 오, 진짜? 네네네, 슬리핑백을 가져가가지고 비박. 비박이 뭐예요? 밖에서 자는 거. 아, 네네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밤에 별이 그냥 나한테 쏟아져요. Ain't it funny how we keep complaining but do nothing? 아니 근데 그때 갔다가 쏟아져요. 걷다가 갑자기 봤더니 윤희 배우님이 여기서 이렇게 막 양식이랑 자고 있으면 참 놀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냥 조금 불편하고 힘든 거는 이제 화장실 문제. 그렇죠. 아, 화장실 문제. 저는 사실 잠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호텔로 알아보려고 하고 네. 숙박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편인데 특별히 뭐 따지는 거 있으십니까 호텔에서? 어떤 일단은 분들은 거기 무슨 비누 주는지 샴푸 주는지 이런 거 따지시는 분들 맞아요. 아, 진짜요? 그런 거 따지는 분들 뭘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저는 막 그렇게까지는 안 사실 그래도 한 3성 이상은 아, 별세계짜리. 아 별로. 왜냐면 제가 그때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막 그치. 외국에 가면 베드버그도 있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웬만하면은 삼성 습기가 많고 곰팡이 있는지 리뷰 읽고 약간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요즘은 리뷰가 진짜 잘 돼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갔다 왔던 사람들이 리뷰만 봐도 네. 충분히 신뢰하고 맞아요. 숙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행에서 숙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요. 그럼요. 그런 만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네. 한 조사에 따르면 4성급 이상 호텔은 소규모 숙소보다 탄소를 4배 더 많이 배출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파트의 밤에 문을 열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항상 전등이 켜져 있다. 모든 복도에 다 항상 전등이 켜져 있다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 저러면 우리 공용 전기료 얼마나 나오려고 저러고 있나. 네. 다들 분말을 품을 거예요. 바로. 네, 그건 꺼야지 저거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래도 대형 호텔에 가면 항상 복도에 맞네. 엘리베이터 앞에 항상 불 켜져 있습니다. 외관도 그냥 번쩍번쩍 불이 막 그쵸.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호텔에서 그거는 되게 일부일 뿐이에요. 그럼요. 호텔 안에 뭐 물도 얼마든지 마음껏 쓰고 있죠. 뭐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부분들, 목조. 뭐 헬스장, 수영장, 레스토랑, 그리고 호텔 같은데 뭐 베개나 이불 같은 거를 하나 놔둬도 뭔가 좀 있어 보이게 뭐 포장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노력 하나 하나들이 사실은 그러네. 그만큼 그러네, 에너지 진짜. 소비가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생각해보면 그러네. 곽 프로님의 말씀 좀 붙이자면 또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전 세계의 탄소량의 20%에서 30% 정도 건물 지을 때 발생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양이에요. 뭐 자재류 운반한다거나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는 항상 오염 물질 같은 거 생길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맞아요. 또 상당한 우리가 또 환경 오염 같은 거를 생긴다는 것을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요새 좀 해외에서 보니까 약간 한국도 그렇고 옛날 건물을 개조해가지고 아, 맞아요. 새로운 건물 짓는 맞아요. 것보다 그 건물을 이게 호텔로 활용하는 거 있는데 그게 내가 봤을 때 훨씬 더 환경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저랑 초반장이랑 또 우리 윤희 씨랑 이렇게 셋이 각자 묵고 싶은 숙소를 찾아봤거든요. 오. 저희가 가이드가 돼서 소개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세 프로님들께서 가고 싶다고 하는 곳을 딱
딱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 재밌겠다. 와, 네. 여행 가는 거예요, 우리? 간접 여행. 혹시 1등으로 뽑히면 상품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1등으로 당첨된 그 여행사도 상품 있나요? 좀 열심히 홍보해 볼 텐데. 1등으로 간 호텔을 자유 이용권을 드리세요. 언제든지 와. 이제 다녀오시라고. 제작진님 괜찮으시죠? 알아서 다시 손을 피하시는데요. 연락 안 되는 걸로. 자, 먼저 유선 관광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귀엽네요. 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유선 관광에서 준비한 곳은 힐링 여행의 끝판왕이죠. 바로 뉴질랜드. 뉴질랜드 남쪽 섬에 위치한 오원 리버 로지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천혜의 자연환경이 아주 그냥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이에요. 잠깐 그림 같은데요,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저거 물 그냥 마셔도 되겠다. 진짜. 너무 깨끗해. 만 봐도 가슴이 퍽 트이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여기서는요, 플라잉 낚시부터 시작해서 래프팅까지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체험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했다는 뜻을 가진 올 인클루시브 숙소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오두막 숙소에서 머무를 수 있는데요. 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라. 예쁘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뭔가 가평 같은 자그지? 느낌도 좀 나고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빗물을 모아서 정화해서 사용하고 와. 플라스틱 물병을 없애는 등 이 탄소 중립 정책을 실천하는 곳이라는 거죠. 와. 와. 그러니까 지구를 생각하는 숙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유선 관광입니다. 와, 마음에 드는데요. 와, 진짜. 괜찮죠, 여러분? 네. 기억해 주세요. 오, 네, 저는 그러면 이제 희 따라오세요. 네.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이거 따라가면 됩니까? 네네네네네. 저희 희 여행사는 정말 밤에 별이 쏟아지는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사하라 사막이 펼쳐진 이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모로코. 어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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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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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옛말에도 물어가지고 모로코로만 가도 모로코 너무 이국적이시고. 네네네. 이게 일단 모로코는 엄청난 역사가 느껴지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300년 된 건물. 네. 현지에 있는 장인 100명이 요 모로코 건물 전통 양식을 다 살려서 건축 방식을 그대로 복원한 거죠. 와. 네. 모로코. 막 여왕이 된 듯한. 맞아요. 그쵸, 그런 그쵸. 여신, 여왕이 되는 로맨틱한 느낌이 들어요. 왠지 가면 바로 인생샷 찍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멋있는데. 저희 여행사입니다. 여행사. 떠나요. 떠나요. 또 주목 이제 초반장 투어입니다. 네. 우! 네, 저희 초반장 투어에서는 자연을 그대로 품은 숙소를 준비를 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인 칠레. 칠레로 갑니다. 네. 와인도 마시죠. Walking the streets at night, holding my hand so tight. Love never felt so right, but now I'm haunted. I'm sleeping alone at night, think of you all the time. Can't help but realize you're all I want. 제가 소개할 숙소는 파타고니아의 에코 캠프인데요. 이름부터 환경을 생각한 숙소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느껴지시죠? 네, 이 에코 캠프는 모양도 독특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와, 뭐야? 네. 와, 뭐야? 네. 과학자들 살 것 같아. 한 천문대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천문대 들어요. 같은 느낌인데요? 네. 와. 이게 세계 최초로 지어진 지오데식 돔 숙소라고 하는데요. 와우. 네, 지오데식 돔은 반구형 또는 바닥이 일부 잘린 구형의 건축물이에요. 네. 주변보다 높게 바닥 깔고 자연광을 활용하도록 설계되었는데요. 해양 열판이랑 단열재 등 재생 가능한 자재를 사용해가지고 여기 머무르는 동안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와우. 네, 그래서 여기를 지내면서 칠레의 하늘을 자연을 해치지 않고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왠지 굉장히 네. 낭만적인 하룻밤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구를 위한 숙소를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세 분의 프로님들 어떻게 보시면서 마음의 네. 결정들 하셨나요? 아니 사실 다 가고 싶죠. 아, 그렇죠. 네. 시간만 있고 돈만 있으면 가죠. 다 가고 싶은데 일단 한 군데를 골랐습니다. 네, 네. 자, 세 분의 프로님들께서 가고 싶은 숙소의 깃발을 하나, 둘, 셋 하면 드시면 됩니다. 네. 자, 내가 가고 싶은 숙소는 여기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 모로코. 오. 오. 아니,
모로코 갔구나. 예. 있어. 아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전 고민됐어요. 제가 갈게요. 두 분은 어떻게 희 여행사 선택해 주셨나요? 네, 저도 사실은 조금 뉴질랜드 고민을 한 게 첫 번째 사진에서 그 흐르는 강물처럼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딱 생각이 났어요. 플라잉 낚시. 플라잉 낚시 딱 그래서 살짝 고민하다가 제가 나는데. 언제 모로코 여왕이 돼보겠습니까? 그렇죠.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네. 저도 뭐 옛말에도 이제 뭐 모로가도 모로코로만 가면 된다고. 네, 모로코 딱 듣기만 해도 좀 좋은 느낌이었고요. 네. 더군다나 옛날 집을 개조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저런 게 좀 재활용이고 좋은 네, 거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모로코 확 땡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의 숙소는 우리 희 여행사가 정됐습니다. 언제 가요? 빨리 가요. 근데 여행을 할 때 이렇게 숙소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잖아요. 바로 음식 아닙니까? 아, 중요하죠. 네, 중요한. 저는 여행 갈 때 현지 음식을 좀 도전해 보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좀 토속 입맛이라 고추장이나 이게 김치 이런 거 사실 살짝 챙겨 가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주로 현지 음식을 먹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초반에 좀 챙겨 가봤는데 결국은 안 먹더라고요. 아니 아빠. 저도 한 번도 한국 음식을 가져가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아, 그래요? 네, 한 번도? 네, 다행히 모든 나라의 향신료가 맞아요. 와. 좋겠다. 다 맞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싫은데. 나도 못 먹어. 아, 나라가 진짜요? 향도 되게 예민해서. 이제 가정을 그 나라 말로 고수가 뭔지 묻자마자 자꾸 아, 빼달라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음식 이야기 정말 하려면 끝도 없죠, 그죠? 아, 네네. 그만큼 음식이 여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큽니다. 네네네. 요즘은 뭐 맛집 여행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맞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5%가 음식 때문에 발생한다. 음식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관련해서 뭔가를 개선하면 상당히 많이 개선된다라는 거죠. 음식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높은 편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이제 고기류죠. 그렇죠. 고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략 한 21% 정도다라고 해서 비행기, 차, 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합친 것에 맞먹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거 뭐 고기를 안 먹어야 되나, 유제품을 안 먹어야 되나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또 우리 뭐 축산 농가 생각해 보면 또 절대 안 먹는다 뭐 이게 또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굉장히 먼 곳에서 실어온 그런 음식보다는 현지에서 신선하게 생산된 뭐 제철 음식 바로 이렇게 배달된 거 뭐 이런 거를 먹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얼마 전에 한 기업에서 또 발표한 이제 휴가철 탄소 발자국 이제 보고서라는 연구가 있었는데 네. 거기 되게 재미있는 시험을 했어요. 네. 여행 갔을 때 채식 위주 식단 먹는 사람과 다양하게 먹는 사람과의 탄소 발자국 얼마나 차이 네. 날까에 대해서 네. 시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얼마 정도 나냐면 네. 골고루 먹는 사람은 하루에 배출한 이산화탄소 량이 대략 11kg 정도 된다면 채식 먹는 사람은 2kg 정도 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적네. 차이 엄청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SUV 타는 채식주의자가 자전거 타는 육식주의자보다 배출량이 작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채소 위주로 식단 조금만 해도 이만큼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좀 더 환경을 위한 여행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맞죠. 아니 근데 저희처럼 갱년기 같아. 너무나 갱년기네. 된 아줌마들은 단백질 섭취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멀리 있는 것보다 맞아요. 짧은 쇼컷으로 온 고기들을 좀 많이 먹고 덜 배출하는 네, 음식을 네, 먹는 게 네. 답이 아닌가. 맞아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여행은 여행에 대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 하나가 이 현지 상황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목적지를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여행 상품을 택하느냐, 어느 호텔이나 어느 여행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소외계층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자연재해나 인재로 피해를 본 지역을 돕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데 여행을 활용하는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 중에서 하나 이제 핀란드 베이스 캠프라고 불리는 이제 우울란가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는
완전 자연 풍광과 그리고 오로라까지 볼 수 있는 오로라를 그런 봐. 곳이거든요.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거기 지금 원래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어떡해요? 네. 왜 그러냐?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방문객 수가 많이 늘었는데 거기서 거둔 수익으로 한 1,000헥타르 정도의 야생동물 통행로 같은 거 만들었는데 와. 그것 덕분에 이제 생태계가 훨씬 살았어요. 그러니까 관광 무조건 생태계 나쁘다라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 경우처럼 정말 관광이 또 생태계에 도움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저는 우리나라 여행지 하나 소개를 할게요. 오늘 5월 31일이잖아요. 네, 네. 오늘이 바다의 날입니다. 그런 날이 있었구나. 바다의 날. 오.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바다의 소중함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곳인데 바로 충남 태안이에요. 2007년에 큰 사고가 났었죠. 기름 유출 사고가 있어서 기름 바다가 됐었잖아요. 이때 이제 전국에서 한 123만 명의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을 맞아요. 찾아서 기억나요. 그 바다 살리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이 태안 말리포에 이제 해수욕 적합 판정을 드디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리포 해수욕장의 끝자락에 이 당시 생태계 파괴의 참혹한 현장과 극복 과정이 이제 전시된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을 만들어졌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방제 작업을 하면서 오가던 길 있었는데 네. 그 길도 이제 걷기 코스로 이제 태백길이라고 야. 뭐 그 길도 만들어서 오, 예쁘다. 가보시면은 풍광도 너무 아름답고 뛰어나고 이제 역사도 네. 이제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 한번 들러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구의 진심인 저 줄프로과 함께 우리 지구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볼 시간인데요. 지구 여행자 윤예인 씨 뭐. 그만큼 관심 있으세요? 아, 저는 솔직히 최소한 버리지는 말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네, 네. 갖고요. 네, 저도 똑같아요. 그냥 텀블러. 텀블러 가지고 다니고 배달 음식 뭐 양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이 따라오니까 아 배달 음식은 정말 시켜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 윤혜이님의 예희, 윤예희. 윤예희님 죄송합니다. 벨기에 사람이다 보니까 아, 그럼 알죠. 이럴 때만 벨기에 사람인데. 좀 봐줘요. 얘기해주세요. 네. 좋아요. 우리 윤예희님이 생활 환경이 과연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집에 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네요. 와, 저거 오. 아, 이 할머니 아직 살아 계실까 모르겠다. 이 빵집 할머니 너무 귀여웠는데 그곳에 다시 갈 수 없다는 거지. 시간, 공간 여행을 한 것도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진짜 무슨 이게 10년, 20년이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아, 진짜 참 세월 빠르다. 내 손잡고 다 높이 데려가줘 두근거리는 여기요. 그 지역에 가면 제가 꼬물꼬물 다니면서 제 취향에 맞는 정감 있는 것들을 제가 조금씩 산 거예요. 너무 큰 건 못 사잖아요. 네네네. 기념이 될 만한 거를 최소화해서 사갖고 오는 거죠. 아, 이것만 보면서도 그때 생각 다시 떠오르면서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 이런 소소한 걸 사올 생각을 못 하고. 되게 기념이 되는 명품백을 사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주로 뭐 약 같은 거 사고 약이요? 건강식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여행을 많이 다니시다 보면 뭔가 이렇게 짐 싸는 노하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짐이요. 있죠. 좀 쉽게 싸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자, 항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아, 느낌이. 그냥 아예 안 빼놓고 계시는구나. 제 생각에 여행은 최소한 간단한 짐이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뭐지? 뭘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쪽 지역 물을 우리가 먹을 때 조금 정수기 정화한다?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간단한 도구예요. 아, 그런 거 있다고 들었어요. 물 갈아 먹으면 우리 병나잖아요. 혹시 잘못되면.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 이거 방법용이에요. 위험할 때. 쓸 것 같지만 이거예요. 대나무 칫솔.
플라스틱은 썩는데 몇백 년 걸린대요. 그렇지만 나무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소재잖아요. 친환경적인 소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무로 된 제품. 가서 일회용품을 안 쓰시고 저렇게. 요거는 보면 띠림. 아, 이거 비상이야? 비상시에는 먹으면 안 되고요. 이거 저거예요. 치약. 치약이에요? 저게 입속에 들어가면 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칫솔로 이렇게 하면 치약과 같은. 이거 지구를 지킬 때 쓰는 건데 보자기 몰라요? 애들이 하나씩 다 뒤집어 쓰고 다 날아다녔던 보자기. 이거 보자기예요. 여행을 많이 다니는 고수들은요. 이런 게 하나씩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걸 이렇게 이건 이제 가벼운 거지만 이렇게 집어 넣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다 집어 넣어. 이걸 이제 이렇게 집어 넣어서 요거를 이렇게 딱 매요. 와, 진짠데? 힙한데요? 내가 여행지에서 숙소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튼튼한 백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실제로 저런 디자인의 백들이 나와서 팔아요. 그쵸? 팔아요. 그런데 이제 명절 때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 보자기는. 엄청 많죠. 브랜드 나름 명품인데요? 카레인가? 인도 음식점. 저는 정말 너무 좋아요. 저 향신료가 전 너무 좋아요. 좋다. 이런 음식 보니까 또 외국에 여행 온 기분이 그냥 확 나네.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살짝 불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 닦은 건데. 그쵸, 위생은 꼭 닦아야죠. 또 인도 음식은 손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가 또. 실제 인도 가서 드셔보세요. 그럼요. 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쪽에 다니면서 진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냥 향이 다를 것 같은데. 더 강하죠, 그쪽이. 훨씬 좋죠. 그럼 쏙쏙 빨아갖고 먹는 거야. 오, 좋아. 가끔 기분 전환으로 여행지에서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고 마치 여행을 간접 경험하는 듯한 그래서 저는 참 너무너무 좋아요. 역시 프로 여행로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진짜 생각이 다르네요. 들어요. 짐 뿌리시는 것부터가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짐 싸기. 네. 잘 기억해뒀다가 꼭 활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지구와 지구인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관문입니다. 생활환경 전담 줄프로님의 검열 결과 들어봐야겠죠? 네, 줄포에 딱 걸려서 환경을 생각하는 고체 치약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처음 봤어요. 저도요. 보통 우리가 쓰는 치약은 이렇게 튜브에 들어있고 그쵸, 이렇게 짜가지고 쓰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아요. 주로 우리가 이제 튜브 형태 치약 쓰고 있는데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매년 어마어마하겠죠. 10억 정도의 튜브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만이에요. 전 세계로 확산하면 뭐 어마어마한 양 벌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 튜브가 심각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튜브의 재질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중에 파는 네네. 그 치약 몇 개 좀 가져왔거든요. 아. 네, 흔하게 볼 수 있는. 약간 좀 지하철에서 파시는 모델. 지하철에서 파시는 모델. 바로 우리가 주로 어떤 체질을 만들어 있는지 보려면 뒤에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마크 같은 거 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플라스틱 오더.
저 알아요 이거. 플라스틱. 제가 1회 때 게스트로 나왔을 때 네네. 그 캠핑 가가지고 맞아요. 그 즉석밥을 먹었는데 맞아요. 그때 불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용기가 그 아들 아더라고 써있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원료 재질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재활용하면 안 되는 거. 초반장님 진짜 여기 우동생, 와. 우동생. 저희가 와. 배출한 우동생.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진짜 완벽합니다. 이게 복합 체질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알루미늄하고 플라스틱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이 무지무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안으로 나왔던 게 바로 이 고체 치약인데요. 저도 솔직히 이게 써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네.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네요. 이게 또 케이스도 알루미늄인가 봐요. 네, 알루미늄이고 재사용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아, 알루미늄. 이거 뭐 힘드시면 집에서 뭐 유리병 거기다 네, 담아서도 네, 쓰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칫솔 하나만 바꿔도 지구를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집안의 욕실에 칫솔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게 그 완벽한 일상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줄 프로에 딱 걸려서 바로 물티슈였습니다. 물티슈? 아니 물티슈? 물티슈 너무 편해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주변에서도 물티슈 많이 쓰고 뭐 식당 가도 주고 하기 네네네네. 때문에 환경에서 얼마나 많이 영향 미칠까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는데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 뭐 간편하게 청결 유지하기 너무 좋긴 하지만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찾아보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금 한국인 기준 1인당 매달 쓰는 이제 물티슈 사용 회가 55회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물티슈 사용을 한다는 진짜 거죠. 많이 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물티슈는 한 번 쓰고 버리죠. 네.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 잠깐이지만 물티슈가 분해되는 기간이 어마어마한 길거든요. 그래요? 약 500년 정도 해야 500년 정도 해야 그 물티슈가 분해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름 때문에 약간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티슈하고 왠지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게 종이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왠지 들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종이가 아니에요. 네. 네, 종이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뭐 폴리에스터라든가 레이온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 합성섬유 재료들이나 아니면 면이라든가 안 하자면 일종의 아주 얇고 쓰기 좋게 만든 옷감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물티슈는 재활용 못하고 소각이나 매립 될 수밖에 없는데 땅에 묻으면 온실가스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아이템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사실 전 아이 키울 때 물티슈 진짜 많이 쓰거든요. 엄청 쓰죠? 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조금 자제하면서 좀 인식을 갖고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나쁠 게 없어요. 편하게 먹고 편하게 생활하고. 선생님 저 지금도 살기 힘들어요. 뭘 미래까지. 바로 네, 진짜 선생님? 네, 이 수치가 증가한다면 3등까지 되면서 사망 위험이 13%로 높아졌다는 거네요. 납득하기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아니, 제가 네. 사실 자,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지구와 지구인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죠. 지구인스타 윤예희 씨의 생활 습관이 신체 환경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봐야 할 시간인데요. 어떤 결과 예상하시나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긴장 안 하는 사람이 잘 없었는데 그죠? 여지껏 출연자분들 네. 중에서 제일 담담하신 것 아니, 같아요. 뭐 나쁠 게 없어요. 저는 지금 선생님 제목 나빠요? 제가 미래 질환을 예측해주는 신체 담당이어서 네, 지금의 질환이 아니라 미래 미래 질환. 질 선생님 저 지금도 살기 힘들어요. 뭘 미래까지. 네, 최프로님께서 윤예희 씨의 미래 질환 결과 공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도 실장님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실장님, 네, 검사 결과 가져와 주세요. 실장님. 저희 실장님이세요. 아, 그래요? 너무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네, 결과가 드디어 왔습니다. 네. 우리 지구인스타 윤예희 씨의 미래 질환 검사 결과예요. 네. 자, 윤예희 씨가 역시 집중 관리해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네. 바로 췌장암. 췌장암. 네, 진짜 선생님? 네네.
가족력 없는데요, 저? 네, 가족력이 없어도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를 예측해서 미래 질환을 또 나타낼 수 있는데 이후에 혹시 관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혹시 잘못해서 체질량 지수라고 해서 비만 지수를 나타내는 BMI 수치 네, 네. 이 수치가 증가한다면 네네. 폐장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어. 표가 있습니다. 윤예희 씨의 이 유전과 환경 통합해서 등수가 38등이에요. 네. 1등에 갈수록 안 좋거든요. 이때 생활 습관을 개선을 했을 때 예상되는 점수는 85등. 와. 오, 굉장히 확 희망적이죠? 좋아지시네요. 네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몇 등이 될까요? 1등이 되겠죠, 선생님? 아우, 덥다, 갑자기. 3등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아, 동메달. 그래도 낫네. 굉장히 높은 점수. 아, 네. 네. 3등까지 되면서 뭐 당뇨병이 발생을 할 수 있거나 또는 당뇨병이 이제 또 악화될 수도 있고 췌장암을 유발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네. 때문에 체지방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네네네. 알아서 우리가 준비하고 조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네, 다행이에요. 선생님,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집중 관리해야 되는 질환은 바로 비만입니다. 아니 도대체 빼실 데가 어딨다고 또 비만이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납득하기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아니, 제가 네. 사실 살이 좀 쪘어요, 요즘. 오, 그러세요? 찌긴 쪘어요. 찌긴 아. 쪘는데 갱년기가 접어들면서 복부의 살도 쪘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사극이잖아요. 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편하게 먹고 편하게 생활하고 한복을 입으면서 계속 이렇게 찌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을 사실은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선생님. 살 붙는 거 나이 먹으면서 좀 붙잖아요. 네, 어쩔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유 뭐 이 정도 살은 뭐 붙을 수 있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음흠. 근데 사실은 오늘부터라도 이 비만은 질환이라는 걸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비만 때문에 각종 질병 위험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50세에서 62세 연령대 체중이 0.45kg씩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사망 위험이 2%씩 증가를 해요. 0.45kg의 2%면 네네. 3kg 정도만 늘어나도 사망 위험이 13% 높아진다는 거네요. 이 살이 또 어디에 붙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장 지방이라는 네, 그러니까 이 내장 지방이 붙으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란 덩어리, 뭐 지방 덩어리 이게 아니라 내장 지방이 생긴다는 거는 매 순간순간 우리 몸에 염증을 만들어내는 어떤 집단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염증 물질들이 고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을 다 돌아다녀요. 그리고 혈관 자체도 딱딱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동맥경화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까지 되면서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고지혈 수치도 높아요. 아, 아니, 그냥 저는 근데 아. 가족력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가지고 전 고지혈 약을 먹어요. 먹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희 전부 이게 전부 그럼 내장 지방이라는 거죠? 사실은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있냐 없냐를 구별하는 방법이 서 있는 자세에서 자기 뱃살을 잡아보는 거예요. 딱 잡혀요. 선생님, 딱 잡. 잘 잡히면 아직 괜찮으세요. 아니 잘 아유. 잡히면 피하 지방이에요. 미끄덩 안 잡히는데 배 나온 분들은 내장 지방이에요. 아, 그래요? 네, 나는 네. 이게 잡히는 게 더. 그렇죠. 오히려 잡히는 게 잡히는 게 오히려 다행이네요. 피하지방이구나. 네, 사실 이렇게 지방 세포가 이제 증가를 하고 크기가 커지고 그럼 당연히 염증이 잘 생기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염증이 혈당 조절이 되지 않게 그런 역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인슐린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병이 있잖아요. 당뇨병. 당뇨병. 근데 당뇨병이 생기는데 당뇨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인슐린 때문에 암 세포들이 자꾸 성장이 촉진되는 거예요. 이 높은 인슐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뭐 간암뿐만 아니라 뭐 유방암, 췌장암, 대장암 이런 다른 암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거는 나이를 먹고 싶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네. 갱년기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안 먹으면 또 어지럽잖아요. 아이, 그렇긴 해요. 당 떨어진다는 말 하잖아요. 맞아요. 아니 대사 두 마디만 하면 어지럽다고요. 먹어야 돼요. 먹다 보면 네. 또 이렇게 살이 찌네요. 근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지구인 스타 윤리혜 씨와 또 지구인의 신체 건강을 위해서 최프로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으시죠? 뭐요? 벌써 먹는 거예요? 아니, 먹으란 말도 안 했는데 먹는 거 맞죠? 네, 먹는 거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맞죠? 한 숟가락만 먹으려면 2숟가락 먹겠다. 이게 뭔가요? 이거 유산균 아닙니까? 유산균 이런 거 비슷한 거 먹어본 것 같은데. 오, 우리 각프로님 맞아요? 촉이 그런데 반만 맞추셨어요. 아이, 왜요? 뭐가 다른데? 왜냐면 일반 유산균이 아니라 모유 유산균 비엔나 17입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유산균은 이제 대부분은 약의 분변에서 분리를 하거든요. 근데 모유 유산균 비엔나 17이잖아요. 이게 한국인의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입니다. 근데 이제 비만에 어떤 도움이 그러게요. 주는 건가요? 체질량 지수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건 결국은 탄수화물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네, 살을 빼는 데 있어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거나 또는 체내로 들어온 탄수화물이 좀 배출이 잘 되면 그게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모유 유산균 비엔나 17이 이제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그런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원리길래 BNR17 유산균이 탄수화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먹었으니까 뭔가 우리 몸에서 사용이 네.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쌀밥을 먹거나 밀가루를 먹거나 이런 이제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들어온 음식물에 잘게 쪼개고 해서 가장 작은 단당류로 쪼개지면 이제 우리가 그걸 흡수해서 에너지로도 사용하고 네. 하는데 이 BNR17 유산균이 단당류를 다시 모아서 덩어리가 큰 다당류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 흡수를 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네. 흡수가 안 되니까 그대로 배출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뭔가 살이 찌는 걸 이제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어떤 관련된 데이터 자료로 입증이 되는 겁니까? 네, 있죠. 당연히. 실제로 이제 동물에게 BNR17 유산균을 이제 12주 동안 섭취하게 하고 대변 결과를 봤는데 네. 이 BNR17 섭취하지 않은 그 동물의 대변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다당류가 5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되지 않고 그냥 나온 거죠. 배출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네. 탄수화물도 탄수화물인데 전 다이어트 할 때 막 맵고 짜고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어요. 막 식욕이 엄청 식단. 미칠 것 같은데 이거 다 아는 맛인데 어떻게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 이제 10명 중에 9명이 실패를 하는데 그 이유가 식탐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식욕 조절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호르몬 때문인데 우리가 먹으면 배불러니까 이제 그만 먹어도 돼 이렇게 네. 우리를 통제해주는 호르몬이 렙틴 호르몬이거든요. 이 사인을 계속 우리 이 호르몬이 보내는데 이걸 무시하고 이제 계속 또 폭식을 하게 되면 렙틴 호르몬도 신호를 보내다 지치는 거예요. 아, 지쳐요? 그래서 이제 렙틴 신호에 무감각해지면서 렙틴 저항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렙틴 저항생이 생기면 포만감을 느끼는데도 더 이상 렙틴이 신호를 안 보내는 거죠. 계속 먹어요? 그러면 계속 먹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비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폭식을 막으려면 진짜 이 렙틴 호르몬을 잘 조절해야겠네요. 그러네요. 네, 어떻게 맞아요. 조절하지 이거? 이 BNR17 유산균이 이 렙틴 호르몬 이제 좀 감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렙틴 수치를 조절해서 정상 수치로 돌려주기도 하고요. 비만 상태를 또 정상 상태로 돌리는 데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아니 사실은 나이가 먹고 하면서 뱃살이 제일 고민이 되는 거죠. 뱃살. 복부. 저 같은 경우는 좀 하체 쪽으로 살이 좀 가는 편이에요. 왜 그래요? 엉덩이에도 살이 많이 붙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도움 좀 받을 수 있나요? BNR17? 좀 BNR17 유산균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비만한 한국인 성인에게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12주 만에 허리둘레가 5cm 감소했다는 네. 그리고 건강상 더 중요한 게 이제 복부에 이 내장 지방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체중이나 엉덩이 둘레 그리고 또 비만의 척도인 BMI 수치 뭐 이것도 다 감소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게 바로
지방세포에 있습니다. 지방세포? 네네. 우리가 이제 지방세포라고 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먹고 계속 살이 찐다. 이거는 백색 지방이에요. 네. 그런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갈색 지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쁜 백색 지방, 착한 갈색 지방 이렇게 두 가지의 지방세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나쁜 백색 지방을 줄여야 체지방이나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체제로 비만한 동물에게 모유유산균 비에나 17을 10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그 백색 지방세포의 크기가 무려 35%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또 비에나 17 유산균이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켰다. 그러다 보니 체지방이 감소됐다. 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번 여름에는 진짜 살을 좀 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비에나 17 유산균이 이런 특징들 때문에 2018년 미국 건강기능 원료대회에서도 올해의 체중 관리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올해의 프로바이오틱스 상을 또 수상하기도 하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됐다는 거 입증받았고 국내 유산균 중에서 이제 최초로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을 오, 받았어요. 이런 거 인정받기 네. 진짜 어렵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도 비만이 되면 안 되지만 반려견들도 맞아요. 비만이 되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반려견들도 이렇게 비만이 되면 정말 관절염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네네. 강아지한테 먹이면 어떨까 해서 실험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실험을 그래요?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만한 개에게 이 비에나 17 유산균을 섭취했더니 체중이 유의미하게 이제 감소를 했는데 신체 충실 지수라는 걸 보거든요. 근데 그게 16% 좋아졌고 또 지방 면적이라든가 비율도 한 17% 이제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네. 있습니다. 나하고 우리 강아지하고 둘 다 해야 되네요, 선생님. 이제 보니까. 근데 아무리 좋아도 이게 제대로 알고 섭취를 해야 도움이 그죠. 되잖아요. 주의할 네. 점은 없을까요? 비에나 17 유산균이 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살아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드실 때 뜨거운 물이랑 먹으면 삼열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이나 뭐 시원한 물 이런 걸로 드시고 하루 섭취 권장량은 뭐 450에서 900mg 많이 드시면 이제 간혹 좀 배탈이 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오늘 안 그래요? 먹었는데 다행이다. 네, 특히 또 이 비에나 17 유산균이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확인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윤예일 씨와 함께 지구를 위한 조금은 불편한 여행법부터 환경을 위해서 바꿔야 할 우리의 생활 습관 그리고 신체 환경까지 이 3 환경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구인 더 하우스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나 건강할 때 짐을 자주 싸서 네. 많은 곳으로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네. 좀 알뜰한 여행을 많이 또 해야겠다. 저 건강할 때 떠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하면서 정말 환경을 위한 짐 싸기 저희도 너무 좋은 팁을 많이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라떼를 찾는다면 내일을 향해도 없다. 지구인이 레벨 업되는 시간 지구 인더 아, 여보.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주제가 솔깃할 것 같습니다. 회식의 길로 들어서는 분들이 최근에 특히 좀 더 많은 느낌입니다. 감자튀김하고 맥주만 마셔도 채식입니다. 채식주의자들은 예민하다? 어딜 예민해 보여? 힘이 없는 것 같구만. 황소가 고기 먹은 적 본 적 있냐고. 오늘 결심할 분 한 2분 더. 자, 한 분 더 추가받습니다. 채널 A